저건 설마 수진에게 내가 건네줬던 그 목걸이?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고 50년 전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그 목걸이 어디서 난 겁니까? 어머니께 물려받았어요. 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75세 퇴직교사 오세환. 평범한 아침이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50년 동안 간직한 사랑의 증거가 누군가의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세환의 눈에서 억눌러온 그리움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누구보다 빠르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반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오세환의 눈이 떠집니다. 7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자 서울 외곽 낡은 전통시장의 아침 풍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아직 상인들이 나오기 전이라 고요하지만 멀리서 새벽 배송 트럭들의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세환은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봅니다. 한때는 학생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던 국어교사였지만 이제는 주름진 얼굴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만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환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40여 년간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 눈빛 말입니다. 오늘도 시작이군.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세환은 세수를 시작합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는 동안 문득 옛날 생각이 떠오릅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새벽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활기찬 시간이었습니다. 학교 갈 준비를 하며 그날 가르칠 수업 내용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곤 했었습니다. 지금은 갈 곳도 가르칠 학생들도 없지만 여전히 이 시간만큼은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면도를 하며 세환은 거울 속 자신과 대화를 나눕니다. 오늘은 뭘 할까? 별다른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려는 마음만큼은 여전했습니다. 머리를 빗으며 정돈해 나가는 모습은 마치 아직도 학교에 출근해야 하는 사람처럼 단정했습니다. 옷장을 열자 정갈하게 걸려있는 양복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비록 퇴직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세환은 여전히 매일 정장을 입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 하루를 시작하는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오늘은 연한 회색 양복을 선택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함께 백화점에서 고른 양복이었습니다. 여보, 이 색깔이 당신한테 잘 어울려요.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그 따뜻한 목소리가 지금은 그리움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셔츠는 하얀색으로, 넥타이는 차분한 네이비 색상으로 골랐습니다. 아내가 좋아했던 조합이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나서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구두에 광을 내는 일이었습니다. 세환은 구두약과 솔을 꺼내어 정성스럽게 구두를 닦기 시작합니다. 좌우 구두를 번갈아 가며 꼼꼼히 닦는 모습은 마치 의식을 치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 구두도 교직에 있을 때 신던 것들입니다. 비싸지는 않았지만 품질이 좋아서 10년이 넘도록 신고 있습니다. 퇴직 후 남은 건 책장에 먼지 쌓인 교과서와 텅 빈 집뿐. 정장은 나를 지탱하는 마지막 자존심이지. 세환의 마음속 독백이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집니다. 구두 광내기를 마치고 나서 세환은 전신 거울 앞에 섭니다.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지만 그 뒤에 숨겨진 외로움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자신을 보며 세환은 잠시 과거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마치 지금이라도 학교에 가서 학생들과 만날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해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토스트 2장과 커피, 그리고 삶은 달걀 하나.
늘 같은 메뉴입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아침 식탁이 풍성했습니다. 따뜻한 국물에 반찬도 여러 가지 나왔었죠. 지금은 혼자 먹기에는 너무 번거로워서 간단하게 때웁니다. 식사를 하며 세화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이제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트럭에서 물건을 내리는 소리, 가게 문을 여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이런 소음들이 세환에게는 오히려 위안이 됩니다. 적어도 자신이 완전히 혼자는 아니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세환은 집을 나섭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이웃집 문 앞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한때는 자주 왕래하던 이웃들과도 이제는 인사 정도만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젊은 부부들은 모두 바쁘고 나이 든 이웃들도 각자의 사정이 있어서 깊은 교류는 어려웠습니다. 전통시장으로 향하는 길은 익숙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걸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세환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길가의 나무들도 가로등도 심지어 땅바닥의 작은 돌멩이까지도 모두 익숙한 친구들 같았습니다. 이 길을 걸으며 세환은 종종 과거를 회상합니다. 특히 젊은 시절 첫사랑이었던 정수진과의 기억이 자주 떠오릅니다. 수진과 함께 걸었던 길들, 함께 나눴던 대화들, 그리고 결국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의 아픔까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선명한 기억들입니다. 수진아,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세환은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수진도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벌써 모든 것을 잊고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알 수 없는 궁금증이 마음 한편을 무겁게 만듭니다. 시장 입구에 도착하자 상인들이 하나둘씩 가게 문을 여는 모습이 보입니다. 과일 가게, 생선 가게, 반찬 가게들이 차례로 불을 밝히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런 풍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세환의 마음은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세환도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세환이 교사였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항상 선생님이라고 불러줍니다. 이런 작은 인사조차 세환에게는 소중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요. 세환은 웃으며 대답하지만 속마음은 조금 다릅니다. 집에 있으면 외로움이 더 커지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속마음까지 털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시장을 천천히 걸어가며 세환은 주변을 둘러봅니다. 몇십 년 전부터 이 시장을 지켜봐온 세환에게는 모든 것이 친숙했지만 동시에 쓸쓸함도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가족들과 함께 장을 보러 오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혼자만 남았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멀리 떠나갔습니다. 큰아들은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딸은 미국에서 가족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는 받지만 직접 만나는 일은 1년에 한두 번뿐입니다. 명절에나 잠깐 얼굴을 보는 정도입니다. 세환은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삶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오히려 잘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자식들의 일상을 더 가까이서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단골 찻집에 들어서자 사장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세환의 취향을 잘 알고 있어서 별말 없이도 아메리카노 한 잔을 준비해 줍니다. 설탕은 넣지 않고 우유도 조금만. 세환의 기호에 딱 맞는 커피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세환은 시장의 아침 풍경을 바라봅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상인들, 장을 보러 온 아주머니들, 출근길에 급하게 지나가는 직장인들. 모두가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세화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립니다. 교직에 있을 때는 매일이 바빴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교 업무를 처리하고 퇴근 후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세화는 깊은 한숨을 쉽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반복되는 가운데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련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사랑 정수진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창가에서 커피를 마시던 세화는 문득 자신의 양복 소매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느새 소매 끝이 해져서 실밥이 풀어져 있었습니다. 이 양복도 벌써 10여 년을 입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지만 세환에게는 작은 충격이었습니다. 매일 정성스럽게 관리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이제 새 정장을 맞춰야겠군. 세환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커피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사실 요즘처럼 집에만 있는 생활에서 굳이 정장을 입을 필요는 없었지만 세환에게 정장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이자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찻집을 나선 세환은 시장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시장에는 양복점이 몇 곳 있었지만 세환이 찾는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시장 끝자락에 있는 오래된 양복점이었죠. 사장님도 세환과 비슷한 나이였고 솜씨도 좋아서 오랫동안 단골로 다녔던 곳입니다. 양복점으로 가는 길에 세환은 시장의 여러 가게들을 둘러봤습니다. 몇십 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장사를 하는 가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가끔 새로운 가게가 생기거나 문을 닫는 곳도 있었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양복점으로 향하던 세환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춰졌습니다. 시장 한켠 평소에는 별로 눈여겨보지 않았던 곳에 작은 헌 옷가게가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여러 가지 옷들이 걸려 있었고 그 앞에서 젊은 여자가 옷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세환이 그 가게 앞에서 멈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가게 자체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는 젊은 여자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스물 남짓해 보이는 그 여자는 낡은 옷들을 정성스럽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헌 옷가게였지만 그 여자의 손길은 마치 새 옷을 다루는 것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세환은 무의식 중에 그 가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 여자는 더욱 젊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떠 있었고 눈빛도 맑았습니다. 힘든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평하는 기색 없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 젊은 여자가 세환을 발견하고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목소리도 밝고 경쾌했습니다. 세환은 잠시 당황했지만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를 받았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세환의 대답은 어색했습니다. 사실 헌 옷가게에 들어갈 생각은 없었는데 그 여자의 밝은 인사에 그냥 지나가기가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가게 앞에 걸린 옷들을 구경하는 척했습니다. 혹시 찾으시는 옷이 있으신가요? 정장도 몇 벌 있어요. 그 여자가 친절하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세환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세환의 시선이 그 여자의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에 꽂혔습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작은 목걸이였는데 그 모양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세환은 눈을 크게 뜨며 그 목걸이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걸이는 분명히 세환이 50년 전에 정수진에게 선물했던 그 목걸이와 똑같았습니다. 작은 하트 모양의 섬세한 조각이 새겨진 은목걸이. 당시에는 않았지만
세환이 첫 월급으로 정성스럽게 고른 선물이었습니다. 저건 설마 수진에게 내가 건네줬던 그 목걸이? 세환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수진에게 그 목걸이를 걸어주던 날, 수진이 기뻐하며 고마워하던 모습, 그리고 그 후에 벌어진 모든 일들.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동시에 어지러움이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그 젊은 여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세환을 바라봤습니다. 세환이 갑자기 안색이 하얗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세환은 정신을 차리려고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세환의 시선은 여전히 그 목걸이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수진에게 선물했던 그 목걸이일까요? 아니면 비슷한 다른 목걸이일까요?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 모양과 크기, 그리고 섬세한 조각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의 그것과 일치했습니다. 실례지만 그 목걸이가 참 예쁘네요. 세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의 목걸이를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이거요?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거예요. 어릴 때부터 늘 차고 다니셨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환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물려주셨다는 것은 그 여자의 어머니가 그 목걸이의 원래 주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 어머니가 수진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세환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 여자는 잠시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3년 전에요. 세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돌아가셨다니. 만약 그 어머니가 정말 수진이었다면 이제는 영영 만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상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실례지만 어머니 성함이? 세환의 목소리는 더욱 떨렸습니다. 그 여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세환을 바라봤습니다. 왜 갑자기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해 묻는지 이상했지만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습니다. 정수진이셨어요. 왜 그러세요? 그 순간 세환의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정수진. 틀림없었습니다. 자신의 첫사랑, 50년 동안 그리워했던 그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이 젊은 여자는 수진의 딸이었습니다. 세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궁금해했던 수진의 소식을 이런 식으로 알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수진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까지. 저는 세환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이 여자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관계인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50년 전의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 그 여자가 다시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세환은 깊이 숨을 쉬며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애썼습니다. 지금은 충격을 받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잠시 어지러워서. 저는 민정이라고 해요. 그 여자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민정. 수진의 딸 민정. 세환은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자신의 핏줄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세환은 민정의 소개를 들으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수진의 딸 민정. 그리고 목에 걸린 그 목걸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세환의 직감은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민정 씨라고 하셨나요? 저는 오세환입니다.
세환은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세환은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미소가 젊은 시절 수진의 미소와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세환 할아버지. 그런데 정말 괜찮으세요? 계속 안색이 좋지 않으신 것 같은데. 민정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세환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되었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그 목걸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여쭤봐도 될까요? 세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민정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거 아닌데요. 어머니가 젊을 때부터 늘 차고 다니셨던 목걸이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물려주셨거든요. 민정은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그 손길이 매우 소중히 다루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이 목걸이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셨어요. 젊을 때 소중한 사람에게 받은 선물이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환의 심장이 다시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받은 선물. 바로 자신이 수진에게 선물했던 그 목걸이가 틀림없었습니다. 50여 년이 지났지만 수진은 여전히 그 목걸이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환의 머릿속에서는 오래된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23살의 젊은 국어교사였던 자신이 첫 월급을 받아서 조그만 보석상에 들어갔던 날. 그때 세환은 한참을 고민하며 그 은목걸이를 골랐습니다. 비싸지 않았지만 섬세한 조각이 새겨진 예쁜 목걸이였습니다. 수진아, 이걸 받아줘. 오빠, 이게 뭐예요? 내 생일 선물이야. 늦었지만. 그때 수진의 기뻐하던 모습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목걸이를 받고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하던 수진의 얼굴. 그리고 자신이 직접 수진의 목에 걸어주던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할아버지, 민정의 목소리에 세환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민정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세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요. 세환은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말했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나이 드시면 추억이 많아지시잖아요. 민정의 말에 세환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추억이 많아진다는 표현이 맞았습니다. 특히 이루지 못한 사랑의 추억은 더욱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 정수진 씨는 어떤 분이셨나요? 세환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민정의 얼굴에 그리움이 스쳤습니다. 참 좋은 분이셨어요. 저를 혼자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아버지 없이 자란 저를 위해서 어머니는 모든 걸 포기하셨어요. 아버지 없이 자랐다는 말에 세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민정이 자신의 딸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50여 년 전 자신이 수진을 떠났을 때 수진이 임신 중이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니 시기적으로도 맞아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키우셨다고요? 네.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하셨어요. 가끔 술 드시고 나면 그리운 사람 이야기를 하시긴 했지만 구체적인 건 알려주지 않으셨거든요. 민정의 말을 들으며 세환은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진은 자신을 끝까지 원망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워했다는 민정의 말에 세환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 그리운 사람이라는 게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해주셨거든요. 다만 가끔 세환이라는 이름을 부르시긴 했어요. 그 순간 세환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셨다고요? 그렇다면 수진은 죽을 때까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책감과 그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세환이라고요? 세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혹시 할아버지 성함이 오세환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머니가 부르시던 그 이름과 같네요. 신기한 우연의 일치인 것 같아요.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는 민정을 보며 세환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의 장난일까요? 자신이 50년 만에 수진의 딸과 만나게 된 것이 말입니다. 세환은 민정을 자세히 관찰해 봤습니다. 얼굴 생김새를 보니 확실히 수진을 닮아 있었습니다. 눈매며 코, 그리고 웃는 모습까지. 하지만 동시에 자신과도 닮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마의 모양이나 손의 형태 등이 비슷해 보였습니다. 민정 씨는 올해 몇 살이신가요? 22이에요. 22. 세환은 머릿속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자신이 수진과 헤어진 것이 51년 전이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민정이 자신의 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단순히 나이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민정에게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왜 이 목걸이에 관심을 가지세요? 혹시 비슷한 걸 찾고 계신가요? 민정이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세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갑작스럽고 거짓말을 하기에는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냥 예전에 비슷한 목걸이를 본 적이 있어서요. 추억이 떠올라서 그랬습니다. 세환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전체 진실을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나이 드시면 추억 어린 물건들을 보면 옛날 생각이 많이 나시죠. 민정의 순수한 반응을 보며 세환은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에게 어떻게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관계인지 설명해야 할까요? 그리고 과연 민정이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세환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50년 동안 묻어두었던 과거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현실로 다가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헌 옷가게를 나선 세환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민정과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정수진의 딸이라는 것, 그리고 목에 걸린 그 목걸이까지 모든 것이 50년 전의 기억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세환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정말 내가 그 아이의 어머니였구나. 세환은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50년 동안 궁금해했던 수진의 소식을 이런 식으로 알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식사는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민정이 정말 자신의 딸일까? 나이를 계산해 보니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자신이 수진을 떠난 것이 51년 전이고 민정이 22이라고 했으니까요.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세환은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50년 전의 기억에 잠겼습니다. 당시 23살의 젊은 교사였던 자신과 사범대학 동기였던 수진.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세환 오빠, 아기가 생겼어요. 수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 세화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아직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황이었거든요. 무엇보다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되고 가장이 된다는 부담감이 너무 컸습니다. 결국 세화는 겁을 먹었습니다. 며칠 동안 수진을 피했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신청해서 수진 곁을 떠났습니다. 당시에는 잠시 떨어져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지만 사실은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혹시 수진의 딸일까? 그렇다면 내 딸일 가능성은?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민정의 얼굴을 떠올려 보니 수진을 닮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눈매나 웃는 모습이 특히 그랬죠. 하지만 동시에 자신과도 닮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비겁했는지. 세화는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했던 그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잠들었지만 수진이 울고 있는 모습, 민정이 원망하는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아침이 되자 세화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확실하게 알아봐야 했습니다. 민정이 정말 자신의 딸인지 모든 것을 분명하게 해야 했습니다. 50년 동안 묻어두었던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할 때가 온 것입니다. 세화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길을 걸어서 전통시장으로 향했지만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제는 우연히 발견한 것이었지만 오늘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시장으로 가는 길에 세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만약 민정이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수진이 자신을 원망하며 살았다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헌 옷가게에 도착하니 민정이 어제와 똑같이 옷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일하는 모습이 참 성실해 보였습니다. 세환을 보자 민정은 반갑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제 오신 할아버지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정 씨. 세환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밤새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죠. 민정은 세환의 표정이 심각한 것을 눈치채고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안색이 좋지 않으세요? 밤에 잠을 못 주무셨나요? 네. 조금 그랬습니다. 세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민정 씨, 어제 이야기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여쭤봐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무엇이든 편하게 물어보세요. 민정의 순수한 대답을 들으며 세환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로 물어볼 때가 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아가씨 어머니 성함이 설마 수지는 아니겠지요? 세환의 떨리는 목소리에 민정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갑자기 어머니의 이름을 정확히 아는지 이상했습니다. 네. 어떻게 어머니 이름을 아세요? 민정의 반응을 보는 순간 세환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민정의 어머니가 바로 자신의 첫사랑 정수진이 맞다는 것이 말입니다. 그럼 정말 정수진 씨가 맞나요? 네, 맞아요. 정수진이에요. 민정이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세환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민정은 수진의 딸이었고 나이를 고려하면 자신의 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세환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수진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순간 세환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가셨다니. 50년 동안 그리워했던 수진을 이제는 영영 만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상실감과 후회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세환의 무릎이 풀리듯 휘청거렸습니다. 민정이 재빨리 세환의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아. 하지만 세환의 얼굴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충격과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어머니를 아셨나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세환의 반응이 단순히 놀라는 것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가 내 핏줄일 수도 있다는 건가? 세환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수진이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과 함께 민정이 자신의 딸일 수도 있다는 놀라운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50년 만에 찾은 과거의 흔적이 이렇게 극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세환은 민정의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마음 한구석에서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살았는데 그 희망이 산산조각 나버린 것입니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하얗게 질렸어요. 민정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세환을 바라봤습니다. 세환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어머니가 어디서 돌아가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였어요. 민정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아직도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듯 했습니다. 세환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수진이 홀로 아이를 키우며 고생하다가 결국 외롭게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자신이 그때 용기를 내어 책임을 졌다면 수진이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을 텐데요. 어머니, 많이 고생하셨겠네요. 세환의 말에 민정은 잠시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저를 혼자 키우시느라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도 늘 밝게 웃으려고 노력하셨죠. 그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흐려지더니 굵은 빗방울들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정은 재빨리 가게 앞에 걸린 옷들을 안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비 그칠 때까지 잠시 가게 안에서 기다리시는 게 어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세환이 사양하려고 했지만 민정은 고집스럽게 세환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안 돼요. 이런 날씨에 나가시면 감기 걸리세요. 잠깐만 기다리시면 금방 그칠 거예요. 결국 세환은 민정의 손에 이끌려 헌 옷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은 생각보다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헌 옷들이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작은 의자 하나와 간이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민정이 작은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세환은 민정의 친절함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수진이 참 잘 키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습니다. 세환은 가게 안을 둘러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게 한쪽 벽에 걸린 작은 달력 뒤에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사진 몇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민정 씨, 저 사진들은 뭔가요? 아, 그거요? 어머니 사진들이에요. 가게에서 일할 때 심심하면 보려고 붙여놨어요. 민정이 달력을 조금 옮기자 사진들이 더 잘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세환의 시선을 사로잡은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찍은 흑백 사진이었는데 그 여자의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저 사진 속 여자가 어머니신가요? 세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를 낳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어머니가 제일 아끼시던 사진이셨어요. 세환은 그 사진을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진 속의 여자는 분명히 젊은 시절의 수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안고 있는 아기는 아마도 민정일 것입니다. 50여 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정말 수진이구나. 세환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수진의 얼굴에는 행복함과 동시에 어떤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과 외로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또 안색이 나빠지셨네요. 민정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세환은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가 참 젊고 예뻤네요. 네, 정말 예쁘셨어요. 동네에서도 미인으로 유명하셨거든요. 민정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세환은 더욱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빗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천둥 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민정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집에 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할아버지, 혹시 우리 집이 가까우니까 잠시 들르시겠어요? 비 그칠 때까지만요. 세환은 망설였습니다. 민정의 집에 가는 것은 부담스러웠지만 이 상황에서 거절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마음 한편으로는 수진이 살았던 곳을 보고 싶은 호기심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폐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어차피 혼자 사는 집이라 심심해요. 할아버지 같은 분이 오시면 오히려 좋죠. 결국 세환은 민정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민정은 가게 문을 잠그고 세환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비를 피하기 위해 둘이 작은 우산 하나를 함께 쓰고 걸었습니다. 민정의 집은 시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의 2층에 있었고 계단은 좁고 가팔랐습니다. 세환은 계단을 오르며 숨이 차올랐지만 민정이 혼자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더 마음 아팠습니다. 여기에요. 좁지만 들어오세요. 민정이 문을 열자 작은 원룸이 나타났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가구들이 낡아 보였습니다. 그래도 민정이 정성스럽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세환이 방 안을 둘러보는데 갑자기 벽에 붙은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몇 장의 사진이 액자에 넣어져 정성스럽게 걸려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사진이 세환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수진이 아기였던 민정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름다웠고 모성애가 가득한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끝내 지켜주지 못한 그대가. 세환의 무릎이 풀리듯 주저앉았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50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후회와 그리움, 그리고 죄책감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정이 놀라서 세환을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세환은 여전히 그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정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습니다. 혹시 어머니를 버린 사람이세요? 세환은 깜짝 놀라서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민정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따뜻했던 미소는 사라지고 대신 차가운 의심의 눈초리가 세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어머니가 가슴에 묻고 살던 이름이 오세환이었어요.
그 순간 세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의 비겁했던 과거가 후세 앞에 고스란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민정의 차가운 눈빛을 받으며 세환은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민정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세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민정이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나가주세요. 민정 씨, 잠깐만. 나가라고 했어요. 민정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친절하게 대해주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깊은 상처와 원망이 드러났습니다. 세환은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것도 상관없이 민정의 집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세환의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50년 전의 일이 이렇게 현실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빗속을 걸어서 집으로 향하는 세환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옷이 흠뻑 젖었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민정의 차가운 눈빛과 원망 어린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세환은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그대로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충격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신의 과거가 완전히 드러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세환은 머리를 감싸며 괴로워했습니다. 민정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무엇보다 수진에 대한 죄책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세환은 문득 무언가가 생각났습니다. 오래전 수진에게서 받았던 편지들이 아직 서랍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읽기 힘들어서 그냥 넣어두었는데 이제라도 제대로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환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서랍장을 열고 하나씩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서류들 사이에서 낡은 편지 봉투 몇 개가 나왔습니다. 수진의 필체로 적힌 자신의 이름을 보니 가슴이 저렸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쳐보니 수진의 간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세환 오빠, 갑자기 연락이 안 되어서 걱정이에요. 혹시 제가 말한 아기 때문에 부담스러우신가요? 저희 함께 잘 해결해봐요. 두 번째 편지는 더욱 절실했습니다. 오빠, 며칠째 연락이 안 되는데 무슨 일이신가요? 저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세 번째, 네 번째 편지로 갈수록 수진의 절망감이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에서 세환은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세환 오빠, 이제 이해했어요. 오빠가 왜 피하시는지. 너무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되는 게 무서우셨겠죠.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이미 생긴 생명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끝내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던 그날, 나 혼자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원망하지 않을게요. 다만 우리 아이만큼은 사랑으로 키우겠다고 약속드려요. 그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세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수지는 끝까지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겠다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수진아, 수진아. 세환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통곡했습니다. 50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비겁한 사람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도망쳐버렸던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편지는 51년 전 3월에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민정이 22이라고 했으니 정확히 임신 중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수진에게서 편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던가. 세화는 자신을 원망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젊다는 핑계로, 무서웠다는 핑계로 도망쳤지만 그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편지를 정리하며 세화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편지 봉투 중 하나가 찢어져 있었는데 그 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수진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민정이에요. 오빠를 많이 닮았어요. 그 순간 세환의 세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민정이 정말 자신의 딸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찾은 것입니다. 갓난아기였던 민정의 얼굴을 보니 확실히 자신의 어린 시절과 닮아 있었습니다. 민정이 내 딸이구나. 세화는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들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딸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딸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더 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의 딸이 어머니 없이 혼자 살고 있고 헌 옷가게에서 일하며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아, 나는 두려움에 도망쳤다. 하지만 이제라도 내 딸에게만큼은 용서를 구해야 한다. 세화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민정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시도해봐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세화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 민정을 다시 만나서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수진을 떠났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마음인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세화는 수진의 편지들을 다시 정리하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50년 전의 비겁한 선택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남은 시간만큼은 진실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수진에 대한 사랑과 민정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 세환의 마음 깊은 곳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기를. 세환은 창밖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민정이 자신을 용서해 줄지 아니면 영원히 거부할지. 하지만 세환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환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한 끝에 내린 결론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민정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로 한 것입니다. 비록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시도해봐야 했습니다. 세환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었습니다. 오늘만큼은 떳떳하게 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비겁하게 도망치지 않는다. 구두에 광을 내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은 후 세환은 수진의 편지와 민정의 어린 시절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것들이 자신의 말을 증명해줄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전통시장으로 향하는 길은 어제와 똑같았지만 세환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제는 우연히 알게 된 충격 때문에 혼란스러웠지만 오늘은 명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로서 마지막 책임을 지는 것이었습니다. 헌 옷가게에 도착했을 때 민정은 가게 앞에서 옷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세환을 보자 민정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제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왜 또 오셨어요? 민정의 목소리는 차갑고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어제의 따뜻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민정 씨, 어제는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세환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정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세환을 바라봤습니다. 할 말이라니요? 어머니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민정의 날카로운 말에 세환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각오한 일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수진을 버리고 도망간 비겁한 사람입니다. 세환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 순간 민정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변명하거나 둘러댈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환이 바로 인정한 것이 의외였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내가 가진 것 모두 내 삶을 위해 쓰게 해다오. 세환은 갑자기 민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75세의 노인이 22 젊은 여자 앞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세환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일어나세요. 민정이 당황하며 세환을 일으키려 했지만 세환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민정아, 내 어머니를 버린 건 내 비겁함이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진실이 있다면. 세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일지도 모른다. 그 순간 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듣는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서 이걸 보아라. 세환은 가방에서 수진의 편지와 민정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정에게 건네면서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내 어머니가 나에게 보낸 편지들이다. 그리고 이 사진은 갓 태어났을 때의 너다. 민정은 편지와 사진을 받아보며 눈이 커졌습니다. 사진 뒷면에 적힌 어머니의 글씨를 보는 순간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 민정이에요. 오빠를 많이 닮았어요. 민정이 어머니의 글을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궁금해했던 아버지의 정체가 이렇게 밝혀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아버지세요? 민정의 떨리는 목소리에 세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내 나이와 내가 수진을 떠난 시기가 정확히 일치한다. 편지를 읽어보던 민정의 눈에서 더 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늘 말했어요. 민정이 목걸이를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끝내 미워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래도 미워할 수는 없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세환의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수지는 죽을 때까지 자신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민정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 사람도 어렸으니까 무서웠을 거라고. 아버지가 될 준비가 안 되어 있었을 거라고. 세환은 더욱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지는 끝까지 자신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민정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그 말에 세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알고 있다. 너무 늦었다는 것을. 세환은 떨리는 손으로 민정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내가 가진 것 모두 내 삶을 위해 쓰게 해다오. 민정은 잠시 망설이더니 세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어머니와 저는 잘 살아왔어요. 민정아. 그리고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을 하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민정의 차가운 말에 세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내 딸이라면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이 있지 않겠니? 아버지? 민정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버지라는 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함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저귀 갈아주고, 밤새 울 때 달래주고, 아플 때 병원 데려가고. 그런 사람이 아버지죠. 민정의 말 하나하나가 세환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22년 동안 그 모든 걸 어머니 혼자 하셨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아세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세환은 고개를 떨구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민정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저는 이제 혼자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부탁이니까 더 이상 나타나지 마세요. 그게 어머니와 저를 위한 일이에요. 민정은 그렇게 말하고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세환은 무릎을 꿇은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그보다는 민정의 차가운 거부가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세환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50년 전에는 도망쳤지만 이번에는 끝까지 해봐야 했습니다. 세환은 천천히 일어서서 가게 문 앞에 편지 한 통을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의 모든 재산 목록과 함께 진심 어린 사과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정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세환은 속으로 다짐하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비록 오늘은 거부당했지만 내일 또 올 것입니다. 민정이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 올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세환이 놓고 간 편지를 민정이 발견한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려다가 문 앞에 놓인 봉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지만 봉투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보고는 결국 집어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정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편지 안에는 세환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정아, 나는 내 아버지로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일을 해준 적이 없다. 하지만 이제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고 싶다. 내가 가진 집과 저축, 그리고 퇴직금까지 모든 것을 너에게 남기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머니가 못다 이룬 꿈을 내가 이룰 수 있도록. 편지에는 세환의 전 재산 목록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돈이 아니라 편지 마지막에 적힌 세환의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수진을 사랑했지만 지켜주지 못했다. 너를 낳아주고 길러준 것도 모두 수진의 몫이었다. 나는 그저 도망친 비겁한 사람일 뿐이다. 하지만 내가 나를 용서해주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너만은 행복하게 살았으면 한다. 그것이 수진에 대한 나의 마지막 사랑이다. 그 밤 민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했던 말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민정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깨닫고 진심으로 후회하는 마음이야. 내 아버지도 분명 좋은 사람이었을 거야. 다만 너무 어려서 무서웠던 거지.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민정에게도 아버지를 미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정은 일찍 가게에 나왔습니다. 혹시나 해서 주변을 둘러보니 멀리서 세환이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오지는 않고 그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민정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75세의 노인이 젊은 딸에게 거부당하고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세환은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서 멀리서 민정을 지켜봤습니다. 다가가지는 않았지만 민정이 무사한지 확인하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민정은 마침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머니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본 결과였습니다. 민정은 세환이 서 있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세환은 민정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화를 내러 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아버지. 민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세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편지 잘 받았어요. 민정아.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중요한 건 그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이라고. 민정의 말에 세환은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어머니처럼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민정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대신 이제부터라도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환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50년 동안 짊어지고 다닌 죄책감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세환은 민정의 손을 잡고 통곡했습니다. 민정도 눈물을 흘리며 세환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민정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주신 돈으로 공부하겠어요. 어머니가 못다 이룬 꿈을 제가 이루고 싶어요. 무슨 공부를? 교육하기요. 어머니처럼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환은 수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수진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였습니다. 민정이 어머니의 꿈을 이어받으려 한다니 세환의 마음은 더욱 뿌듯했습니다. 좋다.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지원해주겠다. 며칠 후 시장 골목의 풍경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민정은 새로 산 교재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대학 입학 준비를 위한 책들이었습니다. 세환은 매일 아침 민정을 만나러 왔고 민정은 이제 자연스럽게 세환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응, 우리 딸 얼굴 보러 왔지. 세환의 얼굴에는 이제 평안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무거웠던 마음이 마침내 가벼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무덤에 함께 가실 수 있어요? 민정의 제안에 세환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네, 어머니께 아버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 주말 세환과 민정은 함께 수진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작은 공원묘지에 자리한 수진의 묘비 앞에서 세환은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했다. 정말 미안했다. 세환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잘 키웠구나. 너를 닮아서 이렇게 착하고 예쁘게 자랐어. 민정도 어머니 무덤 앞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저희가 함께 어머니를 그리워할게요. 그날 이후 세환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민정을 만나러 가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고, 민정의 공부를 도와주는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민정도 달라졌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났고, 이제는 꿈을 향해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정이 세환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잘 다녀오세요. 어디 가니? 오늘 대학교 면접이에요. 교육학과 편입 면접. 세환은 울컥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정이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인사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느꼈습니다. 우리 딸 꼭 합격하렴. 네. 어머니와 아버지가 지켜봐 주시니까 잘 될 거예요. 민정이 환하게 웃으며 교재를 안고 떠나는 모습을 보며 세환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랑을 잃은 대가로 반세기를 떠돌았지만 이제야 남은 생에 이유가 생겼구나. 헌 옷가게 앞에서 민정을 배웅하는 세환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앞으로 민정과 함께 만들어갈 시간들이 기대되었습니다. 세완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은 더 이상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침내 찾은 구원의 눈물이었습니다. 50년 만에 되찾은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며 세완은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5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세완과 민정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주어졌습니다. 과거의 실수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가려는 용기야말로 진정한 용서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수진이 목걸이에 담았던 사랑은 결국 딸에게 전해졌고 그 사랑이 다시 아버지와 딸을 이어주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시간을 넘어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것일까요? 민정의 아버지, 잘 다녀오세요라는 인사 속에는 단순한 용서를 넘어선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아직 늦지 않은 관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뤄둔 사과, 전하지 못한 고마움, 표현하지 못한 사랑들이 말입니다. 세완처럼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내딛는다면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용기를 심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시니어 행성은 인생의 황혼기를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과 함께할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행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